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정말 오래 고민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해서요. 하지만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올해 28,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우리 가족은 특별할 것 없지만 서로 아끼고 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제일 믿을 수 없는 관계야 제일 먼저 등을 돌리거든.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외로운 노인의 푸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금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별거 중이고 저는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게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2년 전 우리 집 옆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약간 구부정한 자세의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온 박철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 같았죠. 어머니는 참 쓸쓸해 보이시더라. 가끔 반찬이라도 갖다 드려야겠어 라고 하시며 주말마다 반찬을 만들어 할아버지께 갖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도 고맙다며 가끔 과일이나 떡을 사다 주셨죠. 아버지도 할아버지를 좋아하셔서 주말이면 가끔 같이 장기도 두고 소주 한잔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좋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인생 조언도 해주시고 가끔 용돈도 쥐어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좋은 이웃으로 여겼습니다. 외로우신 분께 조금이나마 가족 같은 온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천천히 조심스럽게 우리 가족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저 친절하고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죠.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드렸을 때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 보면 집안이 화목하신가 봐요. 네, 그럭저럭 잘 지내요.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싸우는 집이 오히려 더 오래 가더라고요. 싸워도 우는 집은 아직 문제가 안 터진 것뿐일 때가 많죠. 어머니는 그 말이 이상하다고 느끼셨지만 노인의 인생 경험담이려니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조금씩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고 계셨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와 장기를 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회사 일로 힘들어하시자 할아버지께 고민을 털어놓으셨나 봅니다. 나중에 아버지께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좀 해주시더라. 회사 생활은 결국 누가 더 잘 버티냐의 싸움이래. 그런데 가족한테까지 기대하면 안 된대. 무슨 말씀이에요? 자식이 효도할 거란 기대부터가 욕심이라고 하시더라. 자식들은 다 자기 인생 사는 거고 부모는 결국 혼자 늙는 거래. 저는 그 말이 불편했습니다. 아빠, 그건 좀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아빠를? 아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자식들한테 연락도 안 받으신대. 나도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날부터 아버지가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 말수가 줄어들었고 웃음도 줄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할아버지가 아버지께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남자는 평생 혼자예요. 가족이 있어도 결국 혼자죠.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집에서도 무시당합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당신이 벌어오는 돈만 보지 당신의 노력은 안 봐요. 어머니에게도 할아버지는 독을 심었습니다. 반찬을 갖다 드리며 차를 마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며느님, 남편분이 회사에서 힘드신가 봐요.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조심하세요. 남자들은 힘들 때 밖에서 위로받으려고 하거든요. 집에선 괜찮은 척하고 밖에서 술 마시고 그러다 보면 집안일은 점점 소홀해지죠.
남편 믿지 마세요. 다들 겉으론 착한 척하거든. 할아버지의 말은 어머니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심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면 어머니는 문득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할 때마다 밖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오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할아버지는 이상한 말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주말에 마주쳤을 때였어요. 요즘 부모님이랑 사이 괜찮아? 네, 별 문제 없어요. 그래. 부럽네. 근데 말이야, 너무 좋은 것만 보려고 하면 안 돼. 부모님도 사람이니까 힘들 수도 있고 서로 싫을 수도 있는 거야. 행복한 집일수록 안쪽은 더 썩어 있어. 아직 냄새가 안 날 뿐이지. 넌 아직 몰라서 그래.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 번 의심이 생기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실 때도 억지로 웃는 건 아닐까? 아버지가 피곤해하실 때도 정말 회사 일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우리 집에 작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신 날, 어머니가 어디 갔다 오시냐고 물으셨습니다. 회식이었어. 회식이면 미리 말씀하시지. 갑자기 생긴 자리였어. 요즘 회식이 많네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피곤하신지 짜증이 섞여 있었고요. 뭐, 문제라도 있어? 아니요, 그냥 요즘 집에 늦게 오시는 것 같아서요. 회사 일하느라 바쁜데 그것까지 일일이 보고야 해. 그날 밤 두 분은 처음으로 큰 소리로 다투셨습니다. 내용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저 피곤한 남편과 섭섭한 아내의 평범한 부부 싸움.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할아버지 댁에 다녀오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싸우는 게 당연해요. 다 잘 되는 집은 없어. 아직 안 무너졌을 뿐이야. 부부라는 게 원래 그래요. 처음엔 서로 좋아서 만났다가 나중엔 서로 지쳐서 멀어지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한 명만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집은 끝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아버지도 할아버지께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내가 요즘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여자들은 원래 예민하니까. 근데 남자 입장에선 억울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심받으면 마음의 거리가 생기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제 아내도 그랬거든요. 저를 믿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마지막 10년을 거의 대화 없이 살았어요.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의심했고 아버지는 억울해하셨습니다. 둘 다 할아버지께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으셨고 할아버지는 늘 공감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불신의 씨앗을 키워나갔습니다.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예전엔 하루 일과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각자 밥만 먹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두 분 모두 제게 상대방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누구의 편도 들 수 없었습니다. 내 아빠가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내 엄마가 자꾸 나를 의심해.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는 답답했습니다. 두 분 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저도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부모님이 요즘 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차를 한 잔 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부부 문제는 부부가 풀어야지. 있잖아, 가족이라는 게 제일 입을 수 없는 관계야. 제일 먼저 등을 돌리거든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웃고 사는 인간들은 자기가 얼마나 불안정한 줄을 몰라. 조금만 흔들면 다 무너져. 할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뭔가 차갑고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나는 평생 남들 행복한 거 봐왔어. 웃고 떠들고 서로 챙기고. 근데 나는 아무도 안 챙겨줬지. 가족도 회사 사람들도 늘 비교만 당했어. 형만큼 못하다. 동기만큼 못한다.
아내는 나를 무능력하다고 했고, 자식들은 아빠처럼 살기 싫다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너희 집도 곧 무너질 거야. 울음소리가 나야 집 같지. 웃음만 있는 집은 가짜야.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위로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할아버지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가 할아버지 댁에 반찬을 갖다 드리러 가셨을 때 저는 몰래 뒤따라왔습니다. 문틈으로 대화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정말 힘들어요. 남편이랑 대화가 안 돼요. 그럴 거예요. 남자들은 원래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집 밖에 마음 둘 곳이 있으면 집은 그냥 잠만 자러 오는 곳이 되거든요. 설마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확신하세요. 요즘 늦게 오는 날 많죠. 연락도 잘 안 되고. 제 경험상 그런 남자들은 결국 다 똑같아요. 아내를 배신해요. 그게 남자거든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두 사람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말 듣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게 싫으신 거예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할아버지, 아까 저한테 하신 말 기억하세요? 우리 집이 무너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마치 바라는 것처럼.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갑자기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너희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어. 행복한 집을 보면 참을 수가 없더라고. 웃고 떠들고 서로 챙기고 나는 평생 그런 거 없었는데. 나는 평생 형 그림자에 가려서 살았어. 집안에서도 회사에서도 늘 비교당했지.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려고 하신 거예요? 망가뜨린 게 아니야. 원래 그렇게 될 거였어. 나는 그냥 조금 빨리 만들었을 뿐이지. 아내는 나를 무능력하다고 했어. 자식들은 나한테 연락도 안 했지. 퇴직하고 나니까 아무도 나를 찾지 않더라. 집에 불 켜져 있어도 기다리는 사람 없었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희 집을 보면서 생각했어. 왜 저 집은 저렇게 행복해? 나는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됐을까? 그러다 깨달았지. 행복한 집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운 좋게 태어난 놈들이 웃고 있는 거지. 한 명만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집은 끝이야. 너희도 결국 그렇게 될 거야. 나만 불행한 세상은 불공평하잖아.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무너지는 게 필요했을 뿐이지. 너희가 서로 의심하고 싸우고 결국 떨어지는 걸 보고 싶었어. 그래야 공평한 거니까. 그래야 내가 혼자가 아니니까.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사신 게 할아버지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려 한 건 할아버지 잘못이에요. 저희 집에 더 이상 오지 말아주세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도 충격을 받으셨지만 동시에 뭔가 이해가 되는 표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상한 말들을 자꾸 하시더라니. 저도요. 가족은 믿을 수 없다고 다들 등 돌린다고. 우리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아니야. 나도 미안해. 당신이 불안해하는데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네. 두 분은 그날 밤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긴 균열을 완전히 메우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셨고 결국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하셨습니다. 서로를 다시 신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달 후 이사를 가셨습니다. 떠나시기 전날 저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꼭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모르겠다. 어쩌면 있었을지도. 근데 기억이 안 나. 불행한 기억만 선명하더라고.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기억만. 그래서 남들도 불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 나쁜 인간이지. 근데 말이야, 후회는 안 해. 나만 불행한 건 공평하지 않으니까. 아니요. 할아버지가 틀렸어요.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말대로 안 될 거예요. 힘들었지만 우린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불행하셨던 건 정말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게 우리 가족까지 불행해야 할 이유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행복을 빼앗긴 게 아니라 스스로 행복을 거부하신 건 아닐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같이 살고 계시진 않지만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주말에 만나서 대화도 나누시고 함께 식사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흔들렸던 것 같아. 서로를 믿었으면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맞아. 우리가 대화를 제대로 안 했던 게 문제였어. 두 분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관계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저는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이 모든 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연을 쓰면서 계속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할아버지 말을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부모님께 할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하신다고 먼저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왜 우리 가족끼리 대화를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조금만 더 서로를 믿었더라면, 조금만 더 대화를 많이 했더라면 할아버지의 말에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불행하셨던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결국 혼자 남으셨던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무너뜨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는 자신이 받지 못한 행복을 남들이 가진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고 그 불공평함을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 시청자분들 중에 저희 가족처럼 주변에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가족은 믿을 수 없다. 행복한 집은 가짜다. 너희도 결국 무너질 거다.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분이 정말 조언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불행을 투사하시는 건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끼리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저희가 서로 대화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 말을 듣고 의심이 생겼을 때 바로 가족에게 말했어야 했어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가족 관계가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부모님처럼 시간이 걸려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누군가는 그 행복을 시기할 수도 있고 무너뜨리려 할 수도 있어요. 그 행복을 지키는 건 결국 가족 스스로의 몫이에요. 저희 가족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서로를 믿으려고 노력하고 대화를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틀렸어요. 행복한 집이 가짜가 아니에요. 무너질 뻔해도 다시 일어서는 게 진짜 가족이에요. 그리고 울음소리가 나야 집이 아니에요. 울어도 다시 웃을 수 있는 곳이 집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도 가족과의 행복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제 이야기 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